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식 사고 말하기 트레이닝 강사 이유진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법칙은 형용사로 한국어 동사를 대신하라 라는 법칙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사안으로 간단하게 형용사 한 단어로 나타낸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에서 동사로 표현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형용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에서는 오로지 동사, 비동사까지 포함해서 만 서술어로 쓸 수 있으며 형용사를 서술문에 쓰기 위해서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로 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Don't treat them too harshly 라고 말해도 되지만 Don't be too harsh, 그렇죠? be 그리고 이제 harsh라는 어떤 그런 형용사를 써서 Don't be too harsh on them 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영어 정말 잘한다는 He speaks English very well 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His English is very good. 그렇죠? is와 good, 비동사와 형용사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만들 수가 있죠. 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라고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비동사 is와 good의 조합을 통해서 한국어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가 명사 또는 이렇게 목적어 플러스 부사 플러스 동사 형식을 취하는 데 비해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그렇죠? 명사죠. 영어는 이제 명사하고 영어를 잘한다. 부사 플러스 동사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는 이것을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또는 이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고 또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His English is good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 그렇죠? 한국어로 생각해보면 명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동사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어는 동사, 부사 중심인데 비해 영어는 명사와 형용사와 정보 전달의 중심을 이룬다는 그런 특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표현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형용사로 한국어 동사를 대신하라 라는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용사라는 것은 이제 영어 형용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어 형용사로 이제 한국어 동사를 대신하라. 일단은 이것이 이 법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조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형용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비동사가 그 앞에 이제 사용이 되는 어떤 조합이라는 거. 비동사는 이제 쉬우니까 우리가 그 제목에서 굳이 드러내지 않았는데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매우 유용한 조합입니다. 왜?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붙여서 한국어 동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법을, 그 노하우를 익혀두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고, 비동사는 상태 동사라는 것이고,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형용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동사와 형용사를 합치면은 한국어 동사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의 핵심 표현을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내일까지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휴대폰 산지 1년도 안 됐잖아. 네 번째, 정말 괴로워. 그럼 지금부터 형용사로 한국어 동사를 대신하라는 법칙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표현입니다. 보고서 내일까지 내야 합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 중이다. 누가 내 사무실에 찾아왔길래 보고서를 작성하다 말고 하는 말인데요. 내일까지 내야 한다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동사 표현을 먼저 찾으면 좋은데요. 보고서 내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I have to submit this by tomorrow 라고 쭉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쓴다는 것은 단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초간단 회화 표현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풀어서 쓴 표현부터 생각을 하고서 점점 배우면서 초간단 회화 표현을 딱 배우면 그 초간단 회화 표현이 더 기억에 잘 남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초간단 회화 표현만 놓고 보면은 조금 그 표현을 잊어먹을 그 확률이 조금 높은데 탄탄하게 먼저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응용 표현을 딱 배우면은 더 영어가 쉬워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I have to submit라고 하면은 나는 제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야 한다라는 뜻이고 this 그러면 this가 이제 보고서를 대신하고 있는 대명사로 활용이 되겠죠. 그것은 대명사를 볼 때 여러분 항상 그 연습을 하세요. 이 대명사 대신에 무엇을 넣을 수 있는가? I have to submit this 또는 I have to submit the report도 되고 I have to submit this report도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I have to submit the report by tomorrow. 내일까지.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ave to submit 대신에 I need to submit, need to submit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need to submit, have to submit. 그러나 이 표현은 전체적인 이 표현은 좀 길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풀어서 쓴다는 것은 곧 길게 쓴다는 것을 의미하고 길게 쓴다는 것은 곧 단어를 여러 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오류가 잘못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표현을 네이티브들도 선호합니다. 그렇죠? 자, 또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deadline, 내일까지 내야 한다. 그것은 이제 deadline이라고 하면은 제출 또는 마감일, 또 제출 시간을 의미하는데 the deadline for the report, 그렇죠? 또는 the deadline for this라고 해도 되겠죠? The deadline for the report is tomorrow. 이것은 가능한 표현이죠. 충분히 가능한 표현인데 가장 간단한 표현은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표현, 이 의미를 영어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비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It is 그 다음에 do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DUE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It's due tomorrow.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일까지 제출해야 돼. 여기서 이제 it's 그러니까 it is죠. 그리고 이 it is 대신에 the report이라고 해도 됩니다. The report is due tomorrow. 그렇죠? The report is due tomorrow.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참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바꿔주고 줄여주고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의미는 결국은 같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 표현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빵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내일은 영업하지 않아서 closed라는 팻말을 붙여두었습니다. 내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문장을 만들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표현에서 동사, 한국어 동사 표현은 뭐죠? 내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open
tomorrow. 그렇죠? 그래서 이제 we're not going to open tomorrow. 이 표현은 재밌는 것이 그 we라는 대상, 그 우리라는 대상이 좀 주체적인 대상이죠. 주체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열지 않을 거야. 그렇죠? 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열지 않을 거야. 라는 좀 더 이렇게 액티브한, 좀 더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We're not going to open tomorrow.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비슷한 표현 같은데 뉘앙스는 달라요. We're not going to be open tomorrow. 여러분 차이점 느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액티브한 표현 뭐냐? We're not going to open tomorrow. 자, 그리고 we're not going to be open tomorrow. to be open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한국어로 이게 뻑뻑하게 번역을 하자면 굳이 그 뉘앙스를 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내일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왜 열려 있지 않은지는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공휴일일 수도 있고, 뭐 휴가를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단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내일이면 이 가게는 열려 있지 않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we're not going to open tomorrow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내일 열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벌써 그 가게에 어떤 그 영업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we will 줄여서 will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be closed tomorrow. 재밌는 것은 closed가요. 그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형용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처럼 말이죠. 그래서 will be closed라는 것은 비동사 be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closed를 사용한 것이고 tomorrow, 내일.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우리는 닫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will be closed tomorrow. 자, 재밌는 것은 we will be는 미래형 표현인 것이잖아요. 현재형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We are closed tomorrow.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은 우리는 닫혀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We are closed tomorrow. 자, 물론 이 핵심은 포인트는 tomorrow예요. tomorrow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렇죠? We are closed 이 현재 비동사 are를 쓰더라도 벌써 미래를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우리가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형용사는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수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We are off. 그렇죠? 그 오프 한국어에서 외래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프 나 내일 오프야. 특히 한국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왜냐하면은 의사들에게 오프라는 그 단어를 왜 쓰냐면 쉬는 시간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없거든요.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수 표현 또는 jarg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전문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나 내일 오프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We are off tomorrow.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차이점 각각의 표현 간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차이점이 발생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의미는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황 표현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산지 1년도 안 됐잖아. 친구가 새 휴대전화기를 산다고 해서 한마디 하는 말입니다. 지금 쓰는 휴대전화기는 불과 9개월 전에 구입한 신모델이기 때문이죠. 산지 1년도 안 됐잖아. 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이 표현에서는 그 1년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안 됐잖아가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그 안 됐잖아도 한국어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안 됐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 됐다가 아니라 1년도 안 됐잖아. 다시 말해서 시기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쭉 풀어서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It hasn't been a year. 재밌죠? 재밌는 표현이죠. It hasn't been a year. It has not been a year와 같은 표현인데요.
1년도 안 됐잖아. 그렇게 우리가 쭉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산지 since you bought it. 자, 여러분 it를 보면은 자동적으로 연습을 하라 그랬죠? it는 the cell phone 또는 your cell phone. 그렇죠? 너의 휴대전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it hasn't been a year since you bought it. It hasn't been a year since you bought it.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의미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It hasn't even been a year since you bought it. 굉장히 유사하죠? 자, 차이점은 뭘까요? It hasn't been a year와 It hasn't even been a year. 자, even이라는 단어를 탁 넣으면 이 경우에는 그 not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It hasn't even been. 그러니까 그 not라는 의미, 부정형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뉘앙스적으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even은 의미를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보다 좀 더 간단하게 It is less than a year old. Hey, it's less than a year old. 그러니까 it는 your cell phone, 너의 핸드폰, 그렇죠? 너의 휴대전화. 그래서 의미하는 것인데 It is less than a year old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보자면 You haven't even used it for a year. 그렇죠? You haven't even used it for a year. 1년도 사용하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you, 그렇죠? 상대방 그 내가 이제 말을 하는 사람 들으라고 이제 you라고 이제 좀 더 명시를 하는 것이 명시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상황 표현을 보겠습니다. 정말 괴로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돈도 아깝고 잘못된 판단을 한 그 자신에게도 화가 나는데요. 괴롭다라는 말은 결국 열받는다, 상처가 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동사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이번 표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말 괴로워한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일단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어떤 내적 갈등, 그 심리적 불안감 그런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번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 표현을 해주면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초간단 표현이 초간단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을. 자, 그래서 일단은 영어 표현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I am 뭐 간단한 표현인데 회화로 말할 때는 보통 어떻게 말을 하죠? I'm이라고 하죠. I am.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I am을 만약에 I'm이라고 말 안 하고 I am이라고 말하면 그 자기가 막 되게 자기 자신을 뿌듯해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자랑거리인데 좀 약간 불편한 자랑거리 예컨대 아니면 정말 어떤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I am legend라고 하면은 나는 전설이다. 아시죠 여러분 뭔지? I am legend 그러면 이제 정말 전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뭔가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으면 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뭐 I am the president라고 말하면 나는 그러니까 president라는 것은 대통령도 의미할 수 있고 학급 반장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class president 그리고 어떤 단체 같은 곳의 대표도 president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I am the president라고 하면 왜 나의 말을 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느냐? 그럴 때는 I am을 풀어서 써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영화의 유명한 대사죠. I am your father. 그렇죠?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명대사로 꼽히는 I am your father. 이때도 역시나 어떤 그런 상황의 특수성 또는 권위를 나타낼 때 I am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경우에는 착 붙여서 쓰는 거예요. I'm.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적인 차이를 잘 모른다면은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도 남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m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난 그냥 풀어서 쓸래. 또박또박 한 단어씩 말을 할래 할 때 뉘앙스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죠? I'm. 자, 비동사 am이 사용됐고 그 뒤에 형용사를 쓰면 된다. I'm upset.
그럼 난 정말 괴로워, 정말 괴로워. 그 어떤 심정, I'm upset 그러면 나 크게 실망했어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영어식 사고방식에서 I'm upset 그리고 거기 딱 끝내면은 듣는 사람이 불편해요. 자, 제가 있고 딱 어떤 그 뭐 어디 뭐 레스토랑 가서 딱 있고 이제 제 건너편에 뭐 상대방이 있다고 쳐봐요. 그때 제가 I'm upset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껴요. 그게 영어식 사고방식인데 왜냐? I'm upset. 난 괴로워. 나 정말 실망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혹시 나한테 지금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건가? 라고 그것이 영어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특이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상대방 때문에 실망을 한 거라면 I'm upset with you. 너 때문에 I'm upset with you 또는 I'm upset because of you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 상황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 자기 잘못에 의해서 뭔가 됐을 때는 I'm upset with myself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I'm upset with myself.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다행이다. 나랑 아무도 상관이 없구나. So what happened? Why?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쩐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I'm upset with mysel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I'm distresse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과거 분사를 형용사처럼 이제 사용을 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I'm distressed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재밌는 것은 그 사이에 우리가 부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I'm really distressed. I'm really distressed. I'm very distressed라고 그 의미를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t really hurts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t really hurts. 이건 사실은 되게 슬픈 표현이긴 한데요. It really hurts. 어떻게 하면 슬픈 표현이냐? i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슬픈 표현이에요. 만약 it를 my heart really hurts. 자, heart 여러분 심장으로 외웠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영어식 사고방식에서는 heart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It really hurts는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건 상당히 그 어떤 의미가 굉장히 좀 센 표현에 속한다는 거.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i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의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은 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pain이 고통이잖아요. 근데 pain은 여러분이 고통에서 명사 형태로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동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It pains me. 그러면 그것은 나를 정말 괴롭게 한다. 그렇죠?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죠? 이 경우에 it는 아까 제가 설명한 it에 들어갈 수 있는 my heart, 내 마음은 아니겠죠. My heart pains me라고 하면 그때는 슬픈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아니죠. 그렇죠? It pains me는 이 경우에 it는 예컨대 the situation. 그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the situation 또는 my situation이라고 했죠. 내 상황이 pains me. 나를 괴롭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영어식 사고방식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용사로 한국어 동사를 대신하라.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런 옵션 또는 이러한 스킬, 이런 기술을 모르고 있으면 그 동사에 1대1 대응하는 동사를 막 찾겠죠. 그리고 그것을 찾을 여력이 없다면 말을 머뭇머뭇거리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비동사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적합한 형용사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만 바꿔두면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The report is due tomorrow. The report is due tomorrow. The report is due tomorrow. We're off tomorrow. We're off tomorrow.
We are off tomorrow. It is less than a year old. It is less than a year old. It is less than a year old. I'm upset with myself. I'm upset with myself. I'm upset with myself.